의사소통의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의사소통은 이제 공식적인 소집단 네트워크, 또 비공식적인 또 그레이프바인, 이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것들을 통해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수직적 의사소통은 이제 하향적 의사소통하고 상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이 됩니다. 이거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. 하향적 의사소통인데요. 이 집단이나 조직의 이제 한 계층에서 또 아래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,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향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. 집단의 어떤 뭐 리더, 그리고 경영자들, 이들은 이제 또 목표를 좀 부과를 하고, 또 작업을 지시하고, 또 정책과 절차를 알리고,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, 피드백을 제공해서 이제 하향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. 이 하향적 의사소통에서는 이제 정보의 어떤 전달 방식, 그리고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제 뭐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뭐 계속 다루겠지만은, 이 하향적 의사소통의 사례로 해서 이제 업적 평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뭐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, 여기 이제 CEO가 이제 앨런 버클로라는 분인데,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업적 평가를 할 때 당신은 부하 직원과 직접 만나서 평가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했고요. 이러면서 이 사람 외에도 또 샘소나이트의 이 CEO 같은 경우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전화 회담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가 없다.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이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. 이 자동화된 업적 평가, 이런 것도 있어요. 요즘 뭐 국내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, 이제 이 PC에서 뭐 자동으로 이제 그 등급 매기고 그냥 피드백 거기다 대충 몇 마디 적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부하 직원하고 논의 없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성장이나 어떤 동기 유발, 또 관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아요. 제 경험으로 봐도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적이고 좀 개인화된 의사소통,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메시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장 좀 훌륭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하향적 의사소통의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. 반대로 이제 그 상향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. 상향적 의사소통은 이제 집단이나 조직에서 있을 이 하위 계층에서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. 이 상위 계층에게 이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하고, 또 목표 달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어떤 정도를 알리기도 하고요. 또 현재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보고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. 이 상향적 의사소통은 이제 경영자들에게 그 부하 직원들이 직무나 동료, 조직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. 또 경영자들은 또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 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잖아요. 이럴 때 상향적 의사소통을 이용한다는 것이죠. 이 경영자의 직무 책임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상향적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경영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가 좀 쉽게 분산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산만한 겁니다.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. 효과적으로 좀 상향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요약해서 소통을 하고, 그리고 실행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보고 내용을 뒷받침을 해주고, 또 상사의 관심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뭐 한참 이제 유행한 지 오래됐는데, 그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든지 이런 짧게 상사한테 보고하고 아주 핵심을 짚어주는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교육 훈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좀 관리자한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좀 내용들 있잖아요. 별로 듣기 싫은 거, 이런 거를 할 때 특히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 싶은데, 이 업무 과중 문제, 이런 것들을, 또는 또 뭐 업무에 대한 좀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해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싶을 때, 상사한테는, 경영자들한테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. 이 얘기는 뭐냐면,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달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. 앞에서 이제 상향, 하향 이 두 가지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
이제 이어서 이제 수평적 의사소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일한 어떤 작업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동일한 계층에 있는 또 여러 집단, 작업 집단들의 구성원 사이에 또는 어떤 뭐 수평적으로 좀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. 이 수평적 의사소통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수평적 관계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요. 또 아주 흔하게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수직적 계층을 축소하고 또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. 이 모든 의사소통이 공식적인 수직적 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면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상사가 좀 인지하고 지원해주는 어떤 수평적 의사소통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은 또 수직적인 그런 공식 채널이 파괴됐을 때, 이럴 때는 이제 구성원이 뭐 상사의 또 상사 또는 뭐 또 주변 사람에게 가서 일을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상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막 취해져 있거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수평적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예전에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때 그때 보면은 팀장일 때 이제 제 팀원이 저의 상사 있잖아요. 제 상사한테 저한테는 보고가 전혀 없었던 걸 갖다가 그냥 막 보고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또 그 제 상사가 또 저한테는 전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이제 제 상사는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. 그럼 저는 답변을 못하는 이런 이제 막 조금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럽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팀원한테 상당히 질책을 하고 이랬었거든요. 왜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나는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냐, 이런 걸 가지고 질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 공식적인 그런 소집단 네트워크가 있어요. 그 공식적 조직의 그런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 수백 명의 사람이 연결돼 있고 또 막 6단계 이상의 그런 계층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좀 5명으로 구성된 3가지 소집단, 사슬형, 뭐 바퀴형, 완전 연결형, 이렇게 좀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그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슬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명령 계통을 따르죠.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층형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채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는 이제 바퀴형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중심 인물을 통해서 집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. 이건 이제 강력한 리더가 이끄는 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네트워크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제 완전 연결연이 있는데 이 완전 연결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막 서로 간에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. 이 완전 연결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기관리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. 여기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오늘날 그 많은 조직들이 이제 스스로를 좀 완전 연결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. 때때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화면에서 좀 보시면 이 각 네트워크의 그 효과성,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이 바퀴형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의 그 출현을 좀 촉진을 하고요. 또 완전 연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원의 어떤 높은 만족을 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요. 사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할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어떤 네트워크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그레이프 바인인데요. 요걸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집단이나 이 조직에 존재하는 어떤 비공식적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합니다. 그레이프 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것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여전히 구성원이나 어떤 취업 지원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글래스도어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러한 유사 사이트들,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참고를 하시죠. 이런 그 비공식적인 그런 평가,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동료로부터 얻은 그 비공식적인 어떤 회사 정보, 이런 것들도 이런 취준생들, 취업 지원자가 이제 어떤 조직에 입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
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프바인은 이제 집단이나 이 조직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.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. 예를 들면은 잡담 같은 거 있잖아요. 잡담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밀감, 뭐 우정 이런 것들 싹 들게 하죠. 예, 뭐 흡연장 이런 데 가면 막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예, 이러면서 이제 많이 친해지고 이러잖아요. 예, 그렇지만 이제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이 잡담이 흔히 이제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이 그레이프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자들에게 이 조직의 어떤 사기를 좀 느끼게 해주고 또 구성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슈 또 갈등 예,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다라는 예,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. 이 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퍼지는 그런 소문들을 좀 연구를 해보면 이 경영자들은 긍정적인 정보하고 부정적인 정보가 어떻게 조직에서 흘러다니는지에 대해서 예,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. 경영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스몰 토크, 그러니까 사소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, 예, 이런 스몰 토커인지, 누가 스몰 토커인지를 좀 주목함으로써 예, 영향력 있는 사람, 그러니까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예, 그런 사람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, 스몰 토커는 이제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스몰 토커의 영향력이 커져서 정리해고 중에도 예, 그들의 어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레이프바인은 이제 조직에 의해서 어떤 제재나 뭐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예, 경영자들이 좀 이 그레이프바인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